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나요? 이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이런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새롭게 이슈로 달아올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본격화가 되고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을 껴안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한 주간의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흐름과 모든 중요한 뉴스를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9월 8일에서 15일 사이, 즉 일주일간 약 3.8%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간 종가가 11만 5,400달러를 기록했고, 마지막 거래는 약 11만 6,129달러였습니다. 11만 5천 달러대의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살아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큰 변동은 없었지만 온체인에서 장기 보유자 비중이 늘고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은 최근 2주간 동안 13%가 급등을 했고 9월 14일 기준 4,64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지선으로는 4,425달러와 4,550달러, 그리고 저항선은 4,760달러, 그리고 4,945달러, 그리고 5,135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4,600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경우 향후 5,000달러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간 약 8% 이상이 상승하면서 3.03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지지선 같은 경우는 2.92에서 2.95달러, 그리고 저항선은 3.1에서 3.15달러로 분석이 되고 있고, 강한 매수세가 확인이 된다면 3.4달러 이상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상품과 투자 전략인데요. 이 첫 번째 소식은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의 커버드 콜 ETF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커버드 콜 ETF라고 하는 것은 이더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상장 지수 상품에 대한 콜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이 수익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주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올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인컴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소식들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옵션 전략을 활용한 기관형 투자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암호화폐와 이 전통적인 자산과의 융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트럼프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기업이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이 팔콘 파이낸스라고 하는 합성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에 139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투자하고, 또 시장에서는 이더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합성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로 달러가 뒷받침되고 있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거나 또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1달러를 패깅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를 이야기하죠. 한때 건도형에 의해서 이 테라 루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한때 잠잠했었던 이 합성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그때와는 좀 다른 경우가 지금은 완벽한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오버 콜레터럴이라고 하는 초과 담보 구조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이 트럼프가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또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서 이로 인한 수익을 얻어가고 있죠.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이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 7천 개의 이더를 총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생태계 확장과 그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이 피델리티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이 머니마켓 펀드를 온체인화해서 FDIT라고 하는 상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초기 발행 규모는 약 2억 200만 달러 규모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온체인을 했고, 이 FDIT의 최대 투자자는 이 온도 파이낸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온도 파이낸스가 운영하는 이 OUSG, 즉 온더 US 거버먼트라고 하는 토큰의 준비 자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의 시사점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벗어나 이자 수익을 주는 이 온체인 달러로 접어드는 신호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전통적인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에테나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자를 주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결국 이더리움이 실물 자산 토큰화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전통 자산의 블록체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인링크 소식인데요. 최근 체인링크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체인링크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이 체인링크의 TVS라고 하죠. 이 총 담보 가치가 연초에 380억 달러에서 8개월 만에 약 1000억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총 담보 가치라는 것은 오라클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 체인링크도 오라클 네트워크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라클 네트워크에 예치되어 있는 담보의 양을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죠. 이 디파이 오라클 시장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있지만 그중에 체인링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외환 귀금속 경제 데이터를 온체인에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잡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관에 있는 오프체인 데이터와 디파이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이 강화가 될수록 이 체인링크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재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체인링크와 관련된 소식인데 이 UBS라고 하는 스위스의 은행이죠. 그리고 DGFT 이러한 회사가 홍콩에 있는 금융시장에서 자동화 토큰화 펀드를 파일럿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토큰화 펀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인 이 펀드 자체를 블록체인 위에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토큰화 펀드를 구독하고 환매하는 이런 과정 전체를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화해서 자동화하는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는 스위스에 있는 CMTA라고 하는 금융 표준을 적용해서 규제의 친화성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단순 토큰 발행을 넘어서 자산을 운용하는 전 과정 자체를 자동화해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고 규제 감사하는 측면에서도 투명성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인링크가 RWA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이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규칙 개정안이 승인이 된다면 내년 2026년 3분기서부터 토큰화를 통해서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식 거래에 큰 획을 그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주식만 투자하는 투자들도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생태계로 유입이 되고 암호화폐가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발행 업체죠. 테더 리미티드가 그동안 미국의 규제를 충족하지 못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테더 리미티드가 미국 규제에 충족하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 USAT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규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올해 연말 출시할 계획이고 이 테더 USD가 규제 밖에 있었지만 앞으로 USAT라고 하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송금 시장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더 리미티드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서클이라고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최근 엄청난 양의 서클 USD를 발행을 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을 받고 있는데요. 3시간 만에 6억 7,700만 달러를 발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신호로서 단기적으로 매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클이 기업 실적이 최근 부진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주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리플의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년 만에 XRP의 매수세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170만 개의 XRP가 매수 및 축적이 되면서 2년 만에 최대 매수세가 나타난 것인데요. 여러 저항선을 앞두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국제항공, 즉 에어차이나라고 하는 항공업체가 자사의 피닉스 마일즈 회원 6천만 명을 대상으로 위투어라고 하는 여행업체와 협력을 해서 공항 환승이나 전용차 서비스를 XRP로 결제하는 파일럿을 시도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벗어나서 결국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XRP의 실사용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일럿이긴 하지만 국경 간의 결제 효율성과 보안성이 입증된다면 네트워크 효과가 커질 수가 있고 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리플의 XRP 원장이
미국의 국가 부채 자체를 토큰화하는 이 논의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XRP 레저 기반의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펀드를 출시하면서 빠른 속도와 보안성을 갖추고 있는 XRP 레저가 미국 국가 부채의 토큰화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이것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XRP 원장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이 수십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XRP의 사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브릭스라고 하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XRP 레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브릭스라고 하는 이 단체는 달러 중심 결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또다시 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리플에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조금 많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서 XRP를 하나의 금융 결제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파일럿 단계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XRP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국제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템보라고 하는 이 전기차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 템보가 제가 알기로 비보라고 하는 자동차 업체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템보라는 자동차 업체가 리플을 통해서 전기차의 생태계에 결제 수단으로 작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조사의 결제 시스템에 XRP 생태계가 적용이 되고, 결국에는 또 리플 스테이블 코인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것은 리플의 실질적인 사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자체는 이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핵심 키워드였었는데요. 나스닥의 움직임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또 피델리티나 테더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 업체들은 온체인 금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나 체인링크와 같은 암호화폐가 실사용 확대가 되고 기간 채택으로 다시 평가받는 분위기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많이 적재되어 있지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단기 가격 변동에 휘둘리기보다는 어디에서 실제 사용이 되고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냉철한 분석과 분산된 포트폴리오 전략이 항상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임을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데이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